성탄절인 오늘도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내일 소집되는 다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한국당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오늘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30석 연동형 캡 21대면 한 장 하면 받을 수도. 아니 무슨 저 고무줄 놀이 아닙니까? 막 늘었다 땡겼다. 엿가락 장난치는 거예요? 엿가락 장난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선거법 개혁을 합시다. 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이 단상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 함께 봤는데 자, 여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상황은 참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국민들께서는 지난 19대 국회 때 말미에 그 테러 방지법 처리하던 그 본회의장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해죠. 네. 필리버스터를 장장 막 9일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했던 걸 보셨고 지금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그때하고 차이점은 그때는 9일 가까이 진행됐지만 이제는 딱 이틀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쪼개기 그 국회로 이제 그 의사 일정을 회기를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반대하는 정의당 의원들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법안을 그 국회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이렇게 올려놓은 여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의사진행 방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법안을 올렸으면 빨리 처리되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발언에 여당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건 아마도 지난번 민주당이 야당 의원으로서 그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9일 가까이 이어가면서 그게 연속 생중계되면서 그걸 본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올라간 경험이 그래서 그 기점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 지지율을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앞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한국당한테 이틀밖에 안 되지만 저거 일방적으로 계속 반대 토론하도록 놔두고 생중계되고 국민들 다 보면은 여론이 또 돌아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맞불 작전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데 저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진화법에서 다수당한테 그 무기 대동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당한테 준 그 칼은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도록 뒀고 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소수당에게 준 게 필리버스터인데 저 필리버스터 권한을 다수당이 쓴다고 하면 이게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저걸 허용한 국회의장단이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저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조 의원님이 좀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당인 민주당이 나온 배경, 무제한 토론에 나선 배경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처음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안을 내놓은 것이 지역구 270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폐지. 이게 지난해 11월 15일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했단 말이에요. 1년 좀 전이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는 꼭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게 취지였거든요. 거기에 어긋났던 겁니다,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을 비례대표 폐지를 내놨기 때문에 워낙 달라요. 지금 이제 질문은 지금 이제 현재 한국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한국당이 계속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준연동형이죠. 그것도 30명에게만 50%를 적용하는 거예요. 네. 연동률을. 예. 뭐 언론에서 캡이란 말을 쓰는데 좀 캡이란 말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캡이란 한도를 말을 두는. 예, 그 30명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자꾸 모자 씌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별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한국당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는 한국당이 이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내일 자정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늘 자정이죠. 자정이죠. 오늘 네.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키려는 그 의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조혜정 의원 말씀처럼 이 원래 취지는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회법 106조에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긴 한데 201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오래 했었죠. 그때 이종걸 의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14시간에서 최고 기록 세웠었는데 그때도 새누리당 내에서 우리도 할 걸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회법에 의하면 이것을 찬성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국회법으로만 볼 때는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거죠. 단지 그러나 우리의 상식선에는 적어도 필리버스터는 좀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정당이 하는 거다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이건 뭐 좀 민주당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을 왜냐면 민주당대로 지금 이 연동 비례대표제를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합의했는데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리려는 목적이라면 저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로써 필리버스터가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장시간 발언이 길어지면서 진풍경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발을 벗고 토론하는 의원도 있고요. 뭐 화장실 가겠다고 요청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는데 그만큼 좀 힘들다는 거겠죠. 힘들죠. 보통 사람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네. 저 필리버스터 첫 그 발언을 한 주호영 의원이 네. 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알려진 거는 도중에 그 생리 현상 때문에 이게 자기가 예정한 발언을 다 이어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을 염려해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소변 받는 그걸 이제 기저귀. 가지고 그렇게 휴대하고서 착용하고서 했다고 그만큼 참 어떻게 보면 전의를 불태우고 그렇게 갔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뭐 그게 뭐 이렇게 전투적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은 품위에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는 안 하고 의장단에다가 그 생리 현상이 생길 때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렇게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예를 들면서 김종민 의원 뭐 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 같고 개별 사정에 따라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대를 생각하면은 이 생리 현상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건강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저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뭐 신발 벗고 올라간 분은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저 연배에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래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쏠리니까 예. 뭐 저리기도 하고 지관하기도 하고 이런 걸 염려한 것 같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사탕을 드셨다는 분도 있던데 그건 뭐 저혈당을 염려한 건가 뭐 이런 각자 저런 그 해보지 않았던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수단은 다 가지고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이렇게 전투적 의지들이 좀 강하다고 좀 보여지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준비를 해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필리버스터 이제 오늘 밤 12시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내일 그 본회의가 열리고 이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이제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해당 회기가 오늘 끝나잖아요. 오늘 끝나면 종료된 걸로 보는 거예요. 종결된 것을 보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선 자동적으로 표결되는 거,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열리면은 이제 내일 상정할 수가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탄핵안 그 끝나는 게 내일이기 때문에 모레 뭐 표결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들어갈지 모레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저도 현재 4+1 협의체의 이 숫자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한국당이 뭐 반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한국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뭐 이런 뭐 동물국회를 또 재현할 수는 없는 노릇일 거고
이 선거법 개정안은 일단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이 또 있죠. 예. 공수처법 설치법이 있고 공수처법은 그건 법을 제정하는 거니까. 그다음 검찰청법을 또 개정해야 되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이것도 개정해야 돼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 이런 것들이 뭐 3개나 있어요. 지금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거. 예. 그리고 나중에 유치원 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른바 이제 쪼개기 임시국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수처법을 또 이제 부의를 하면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필리버스터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다시 하겠죠. 어제 오늘 하듯이 사흘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필리버스터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적어도 글쎄 올 연말에도 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쟁점 법안들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 예산부수 법안이나 민생 법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헌법 불합치 판결 난 법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헌법을 그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법률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 못하는 법안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쟁점 법안도 아니에요. 비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지금 이렇게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빨리 통과시키라. 예산부수 법안이 통과돼야지 내년도 세입을 빨리 결정해서 네. 확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쟁점이 안 되는 법안들은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4+1 협의체에서 이제 합의는 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이게 악법이다 또 한쪽에서는 이게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처음부터 악법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4+1 안에서 같이 했던 군소 정당들 가운데 나머지 정당들이 미흡하다, 기대에 아주 못 미친다. 이런 발언을 당 대표들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당 대표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감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용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선거법 게임의 룰인데 같이 뛰어야 될 선수 중에서 한쪽 선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선수끼리 합의해가지고 한쪽 선수에게 불리한 그 경기 룰을 만들었다. 열심히 해도 한 만큼 이 그 승패를 이렇게 그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절차적으로 이거는 악법이라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그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구도를 좀 완화해야 된다. 말하자면 호남에서도 영남당이 당선될 수 있어야 되고 영남에서도 호남당 출신들 당선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표를 네.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명분이었는데 둘 다 최종적으로 이 나온 흔히 이제 좀 그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말한 게 누더기가 아니라 걸레가 돼버렸다 이런 표현하는 이 최종 합의안 본회의에 올라간 이 안대로 하면 둘 다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기로 해버렸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서 안 하기로 해버렸고 그다음에 사표를 줄이는 효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는 의석을 별로 당선 못 시키고 정당 투표율은 높고 네. 이런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사표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 거꾸로 한국당처럼 지역구에서 득표율은 높은데 그거보다 정당 득표율은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서는 거꾸로 지역구에서 얻은 표가 사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서 예. 정의당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법대로 하면은 사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사표가 더 늘어나는 자기들이 애써서 국민들한테 얻은 표가 무효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명분이 없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건 악법이다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에 맞서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이 비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포말 정당 아닙니까? 선거 때만 딱 생겼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사라지고 통합되고. 네, 비례정당을 만드는 안을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 지금 김 전 의원이 준 연동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원래 이 얘기가 나왔던 건 연동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의석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300석인데 A 정당이 30%를 득표했으면 1인 2표잖아요. 한 네. 표는 후보에게 찍고 한 표는 정당에 찍는 건데 그 정당에 찍는 표를 30% 득표해서 0.3을 곱하면 300석이니까 지금 300에 0.3이면 3, 90 아닙니까? 그럼 90석은 일단 정해놓고 그 지역구를 뺀 걸 이제 비례대표로 했던 게 원래 연동형 제도였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다 그게 좀 거대 정당들에게 썩 유리하지가 않으니까 소수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나온 게 준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준연동형은 일단 50%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만 이제 배정하고 나머지 반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이제 하는 게 준연동형이었어요. 예. 지금 뭡니까? 30명에게만 연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30명에게만 47명 그대로 이제 비례대표 그대로 가고 30명에게만 50% 반영한다는 거 연동률.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해서 이제 곱하기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잘 알까요? 어렵죠. 제가 강의 시간에 예.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알아듣다가 처음 연동률까지 알아들어요. 준연동률까지 다 알아듣다가 이제 다시 30% 얘기 나오면 다 까먹습니다. 이건 제가 여담으로 드릴 말씀인데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의원이 준연동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비례정당이란 얘기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국당은 이제 비례대표를 안 내고 네. 그리고 비례한국당. 이제 비례한국당 이른바 가칭 비례 지금 뭐 비례한국당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뭐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선관위에 등록된 당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뭐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례한국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출마는 안 하고 비례만 출마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 찍을 비례표를 정당 득표를 우리 비례한국당에 몰아주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언론이 얘기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네. 페이퍼 컴퍼니가 위성 회사인데 페이퍼 회사 이건 페이퍼 정당이에요 말하자면. 네. 페이퍼 파티인데 네. 그래서 이것도 정당법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네. 실정적으로 따지면. 근데 과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제 비례한국당 창당하지 4석이 줄고 한국당이 14석 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그 가정도 이제 현재 의석 대비 그리고 또 이거는 지지율이 12월 16일부터 20일 날 기준했던 이거잖아요. 밑에 최근 나오는. 네. 네. 이것도 여론조사 바뀌는 거기 반영한 때문에 거죠. 이건 하나의 참고죠. 전망이 쉽지는 않죠. 예. 전망이 대단히 어렵죠. 근데 네. 아무튼간에 이런 비례정당 만드는 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실정법상 정당법상 무슨 뭐 저희 정당 창당 요건을 완수하면 된다 하더라도 이걸 꼼수라고 한 건 뭐가 꼼수입니까? 정당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당이라는 건 가장 원론적으로 볼 때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치적 결사체예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근데 비례정당이라는 건 지금 만들어서 이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려 하는 거 나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연동형에서 준연동형 왔고 거기 또 30명에게만 준연동형 하고 근데 또 비례정당 만든다?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특히 한국당이 이 얘기를 공적으로 하는데 네. 네. 물론 4+1 협의체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를 배제했다. 너무 자기네가 손해보니까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도를 벗어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해야죠. 네. 저는 이거는 잘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도 한번 봤었는데요. 이렇게 비례한국당이 창당됐을 경우 한국당이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이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 제도는 독일에서 따온 거거든요.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동제 선거법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독일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자매 정당이라고 해서 슈베스트 파르타이라고 영어로 하면 이제 시스터 파티라고 해서 그렇군요. 딱 이런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연동제만 가져오고 한국당은 자매 정당 제도만 이제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한국당이 한국당을 창당을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모니터에 나온 것처럼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의석이 앞서는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나머지 이 보수 정당들까지 다 합하면은 심지어 뭐 과반을 넘어서는
그런 예상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여론이 이제 등락이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시기의 여론 투표 민심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오늘 시점에서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끔찍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하겠다고 하니까 꼼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방치했다가 우파 정당들 보수 정당 연합체의 범야권 정당들한테 국회 과반수 의석을 뺏기고 국회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은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례한국당 만들면 비례민주당 반드시 만들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 비례정당이 현실화될지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사안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저희가 지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검찰개혁 법안도 지금 그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만 일단 짚어주시죠. 공수처장을 이제 할 때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이 이제 합의를 하면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6명을 했어요. 7명 중에서 6명 추천을 해서 2명을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국회 동의는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공수처장도 이제 국무총리처럼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걸로 했는데 이건 이제 이번에 삭제됐어요. 삭제됐고 일본도 기소심의위원회를 건의안에 안에 있었는데 네. 기소심의위원회도 없어졌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대 기소권 없어요. 공수처가. 네. 그러나 이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네. 이들에게는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다 갖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특히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추가됐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겠죠. 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라고 인지됐을 때 이것을 반드시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 공수처가 뭔가 지금 정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이제 공수처 임기가 3년이니까 내년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2023년까지 공수처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정권이 여기 끝날 때이기 때문에 이러고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안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있고 공수처장 자격 요건이 있어요.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인 경우 거기 하나고 검사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10년 이상 그리고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이제 공수처를 얘기하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가 네. 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대통령 관여는 할 수 없다. 대통령 관여 금지 조항이 신설됐어요. 네. 이러한 것들이 공수처의 아주 기본 법안들인데 일단 국회의원과 이제 국회의원이 기소해서 제외됐다라는 거. 예. 이건 좀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고위공직자인데 아니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 기소에서 제외됐다. 이런 네. 몇 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 지금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또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하고 예.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유한국당은 기본 입장이 선거법은 내년도 총선 때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정권 심판 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도입하는 거다라는 인식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은 정권 후반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공수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검찰이 그 청와대나 대통령 주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이런 걸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 취지대로 하면 굳이 공수처를 만들지 않더라도 권력형 비리는 수사가 되고 있는데, 굳이 만들고 그 만드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걸 공수처가 막는 구조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 그런 그 사람들을 공수처가 겁박을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못하고 재판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구조다. 이 지금 그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공수처 법안의 내용이 네. 그렇다라고 해서 네.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수사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으로부터 독립시켜 가지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그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막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한국당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철저하게 그 대통령 입김에 따라서 움직이고 권력형 비리는 덮고 검찰이 수사하고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막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악법이다라고 보고 네.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또는 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법안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